저 미래통합당은요, 국민에게 아무리 큰 이득이 있어도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거나 또는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면은 그 어떠한 법도 반대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이번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습은 두 가지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해서 원내 제1당이 되거나 또는 원내 제1당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의석을 100석 이상 가져가는 그런 선전을 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꺾고 원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압승을 하였을 경우, 이 두 경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습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되거나 또는 100석 이상을 가져가는 다수의 정당이 되었을 때 벌어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인데요. 네, 어쨌든 이번 4.15 총선이 끝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로나 전국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한 추가 예산, 이미 11조, 10조 가량의 추경이 편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경기 침체, 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에 정부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문재인 정부와 미래통합당은요, 이 예산을 쓰고자 하는 그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90%에 해당되는 이 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쓰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이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 쏘아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집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미래통합당은요, 국민들 대다수에게 가는 이 예산,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국민의 손에 가는 이 예산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국난 극복에 쓰여지는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정부와 미래통합당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국민 지원 정책에 있어서 끈끈이 발목 잡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과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 정책의 혜택을 충분하게 받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는 이번 코로나 극복과 그리고 국제적인 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 역시도 지금 600조가 넘는 그런 추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꼴랑 10조, 11조입니까? 이것도 현재 미래통합당의 눈치 보느라 겨우겨우 짜내듯이 만든 예산입니다. 근데 이런 예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강자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작업들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대통령으로 임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은요, 개혁이라는 말만 꺼내어도 몸서리를 칩니다.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네, 이런 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말만 꺼내어도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즉 미래통합당이 다수 정당이 되고 원내 제1당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 개혁 입법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을 안 하더라도 지난 20대 공수처법 처리되는 과정만 보아도 안 봐도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이런 개혁 입법안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적게는 60%, 많게는 70%, 80%까지도 찬성을 했던 그런 개혁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 때 이 미래통합당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하는 이 법안도 저지를 하기 위해서 20대 국회를 아예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리고,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할매 할배들을 동원해서 국회 담장을 넘는 이 쿠데타에 준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했던 정당이 바로 저 미래통합당입니다. 저 미래통합당은요, 국민에게 아무리 큰 이득이 있어도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거나 또는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면은 그 어떠한 법도 반대를 합니다. 바로 20대 국회 때 있었던 이 유치원 3법 통과 과정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입법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이 국회의원 소환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1대 때도 국회의원 소환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근데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싹 입 닦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은요, 이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온 국민이 합심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거나 또는 다수 정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모든 것에 발목 잡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저 미래통합당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국정 기조에 있어서 단 하나도 찬성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무조건적인 반대입니다. 만일에 저들이 다수당이 된다면 국정 혼란, 국정 마비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서 이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위기 극복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국정 마비 상태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된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실 때 꾹꾹꾹 눌러주십시오.